직장 내 성희롱 피해는 알리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2차 가해까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지 이번 사건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격리 직원 무려 1년 동안 피해를 견뎠다고 하는데 지금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표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각각 5차례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는 대표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과 있었던 일을 쉽게 말을 하거나 혹은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면서 가슴을 스친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상대의 지위가 대표이사였던 것도 있었고 또 이런 행위를 단순한 농담이나 혹은 실수로 넘겨야 하는 건지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표에게 그 순간에 바로 그만하라고 하지 못한 스스로를 좀 한심하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또 좀 약간 굴욕감까지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사례 말고도 어학원 내에서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양평에 있는 한 어학원에서 일했던 한국인 강사가 외국인 강사에게 2차례나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우선 피해자의 인터뷰부터 듣고 오시죠. 뒤로 와서 자신의 남성적인 그런 부분을 저의 엉덩이에 밀착을 시켰어요.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사진을 찍을 때는 양 옆에 선생님들 네, 이 학원 강사는 입사한 지 보름 만에 이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또 제가 만난 이 격리 직원 역시 입사한 지 넉 달 정도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가해 남성들과 단둘이 있을 때 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격리 직원이 다니는 회사는 건설업체라서 여직원이 별로 없고 또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사무실에 대표만 단둘이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 주로 성희롱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학원 강사 역시 첫 피해는 외국인 강사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직을 제안받고 면접을 잡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학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접은커녕 외국인 강사만 학원에 있었고 그때 처음 머리와 또 목덜미를 만지는 1차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2사례 모두 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사람 모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는데 안타까운 건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좀 2차 가해가 더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떠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회사 내에서 괴롭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학원 측은 피의자인 원어민 강사를 즉각 해고했는데요. 이후 애초에 한 달을 채운 다음에 이 여성 강사 역시 정식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일을 그만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 회사 대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측은 강사는 또 쫓겨난 것도 억울한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따지는가 하면 어깨와 휴대전화를 치는 등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 격리 직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라 해고를 당하지는 않았는데 대신에 퇴사를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피해자가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사과하라거나 예정됐던 승진을 막고 바로 위직급의 팀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만둘 수 없는 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인데다 더는 피해자가 숨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여러 방법으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학원이나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일단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학원 측은 피해 강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부당 해고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강사에게 요구했던 자격 증명서를 강사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대표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취재진에게는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난동을 부렸다며 도무지 성추행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대표의 혐의를 인정한 경찰이나 지방노동청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 원장이나 대표 측은 모두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예. 자,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건지 법에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규칙을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요. 이 상대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건 물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시각적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또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것도 성희롱이고요. 외모에 대해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식 자리에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게 하는 것도 성희롱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더불어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언동인지를 고려해서 성희롱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 지금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한 이후에 2차 가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사례들을 지금 소개를 해줬는데 더 문제는 지금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나라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제보 364건을 분석해 봤더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62.6%에 달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볼까 봐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성희롱 신고 후에 불이익을 겪었다는 비율은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를 처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사업주면은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 사업자면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면 법인 그 자체만을 사업주로 봅니다. 예. 대표이사는 상급 관리자에 해당해서 엄밀히 말하면 사업주가 아닌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양벌 규정을 둬서 법인뿐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재판부가 이를 폐쇄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용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송치할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건데요.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신고 불이익을 당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는 4,401건 가운데 15건, 0.003%에 불과합니다. 예, 뭐 개선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사업주와 사용자 이 용어 하나로 처벌 여부가 갈린다는 점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성단체 등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라는 겁니다. 이 허점 탓에 지금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을 저지른 뒤에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이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대표이사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자는 법안이 현재 나와는 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건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지금까지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